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기초 강의란 제목으로 교육 영상인데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 대부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만 충분히 이해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뭐냐? 상승 5파, 하락 3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5파동으로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용도는 어디다 쓰느냐? 그거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시장이 이제 1파부터 5파까지 상승했다. 그럼 내가 이게 5파라는 걸 안다면 5파의 끝에서 떨어질 때 팔면 됩니다. 근데 이제 5파에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A파 하락, 그 다음에 B파 반등. B파 반등일 때 이게 B파 반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파 하락을 하게 되는데 C파 하락을 마치게 되면 다시 이제 1파동 상승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1파동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이렇게 되면 그럼 C파 하락이란 걸 알았으면 상승 전환할 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파에서 못 샀을지라도 그럼 나중에 2파 조정 마치고 3파 상승할 때 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을 좀 더 이해하면 매수 매도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엘리어트 파동의 또 하나의 용도는 상승과 하락의 목표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1파 상승을 우리가 1.0만큼 상승했다 치면 2파 조정은 1파 상승분의 보통 38.2% 혹은 61.8%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파 조정이 나왔을 때 38.2% 정도 조정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상승하는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파 상승은 보통 1파 상승치의 1.618배이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는 이 정도구나 알게 되고요. 또 3파 조정이 들어왔을 때 4파 조정이 들어오면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3파 상승한 상승분의 38.2%나 61.8%를 조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저점을 예측해서 예를 들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파 상승은 보통 1파 상승의 상승폭과 똑같거나 아니면 0.618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승 파동과 마찬가지로 하락 파동에서도 A파 하락을 1.0으로 치면 1만큼 하락했다고 치면 B파 반등의 목표치는 61.8% 또는 38.2%가 이제 반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 파동 하락 목표치는 A파 하락의 1.618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목표치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프랙탈 개념인데 각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에 세부 파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 파동의 개수도 룰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격 파동에는 5개의 파동으로 세부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에서는 3개의 파동으로 세부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쪽의 파동이 충격 파동입니다. 1파, 3파, 5파가 충격 파동이고 2파, 3파는 조정 파동입니다. 2파, 4파는 조정 파동입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 하락 파동이 충격 파동입니다. A파, C파가 충격 파동이고 B파가 조정 파동입니다. 따라서 충격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파, 3파, 5파는 각각
1, 2, 3, 4, 5 다섯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3파도 1, 2, 3, 4, 5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5파도 마찬가지고 1, 2, 3, 4, 5 그런데 하락 파동에서는 하락할 때가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 2, 3, 4, 5 C도 1, 2, 3, 4, 5 이렇게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동과 4파동 또는 B파동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A, B, C 세 개의 파동이 이루어지죠. A, B, C 그 다음에 B도 A, B, C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5파동 파동이 다섯 개로 나눠진 게 연달아 나오면 여기가 5파동이고 여기가 A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파동의 끝은 모르지만 A파 하락했을 때 이게 다섯 개로 끝나고 이전 파동이 다섯 개였으면 아 여기가 A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B파동이 A, B, C 세 개의 파동으로 반등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세부 파동의 카운팅 이유는 뭐냐면 5파동과 A파동에서 이게 5파동이고 A파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C파동하고 1파동하고 이게 C파동이고 1파동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 충격 파동은 1, 3, 5, 9 이거는 이제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1, 3, 5는 상승할 때 조정 파동은 2, 4 파동인데 이거는 이제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죠. A, B, C. 그런데 하락할 때는 하락 쪽 A, C가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반등할 때는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A, B, C. 그런데 아까 이전에 말했지만 5하고 A 파동은 5파동이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A 파동이 다섯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5파동이고 A 파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파동과 3파동은 다섯 개 파동 다음에 두 개 파동이 나오고 다섯 개 파동 다음에 두 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오로지 상승할 때 다섯 개 파동이 나오고 하락하면서 다섯 개 파동이 나오는 건 5하고 A 파동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다섯 개 파동 나오면 B파동 반등할 때 세 파동 A, B, C로 반등할 때 매도하면 되는데 그럼 매도한 다음에 이제 다섯 개 파동이 나오죠. C파동 1, 2, 3, 4, 5 그러면 C파동이 끝나면 새로운 상승파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1파동입니다. 그런데 1파동은 또 상승파동이고 충격파동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 2, 3, 4, 5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락할 때 다섯 개 파동, 상승할 때 다섯 개 파동. 이거는 오로지 또 C하고 1파동에서만 목격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C파동의 저점을 놓쳤더라도 C파동이 다섯 개로 나오고 1파동이 다섯 개의 파동이 나온 걸 아니까 1파동이 다섯 개로 이루어지고 2파동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개 파동으로 A, B, C. 그러면 이게 2파동인 걸 확인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파동을 카운팅하는 이유는 이 5파동과 A파동 그리고 C파동과 1파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사파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파동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사파동은 2파동과 겹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하고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하고 이제 5파 상승이 나오는데 이 4파 조정 파동이 세서 1파동과 2파동의 고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게 4파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파동이 아니면 3파동도 아닌 거죠. 그래서 4파동하고 2파동하고 겹치게 되면 파동을 다시 카운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4파동 법칙입니다. 또 하나 엘리어트 파동 중에 3파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3파동이 가장 길고 센 파동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5파동에서 파동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나온 건데 그러면 5파동이 3파동보다 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3파동이 1파동보다 또 그러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카운팅 했을 때 1파 조정, 2파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리고 5파 이렇게 샜는데 이게 1하고 5파가 3파보다 둘 다 길다면 이거는 파동 카운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3파동이 제일 짧게 세워졌으면 파동을 다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4파동 법칙과 3파동 법칙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락 3파의 다양성인데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5파,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그 다음에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근데 이 A파 하락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지그재그라고 그래서 A파 하락한 다음에 61.8% B파 반등한 다음에 다시 A파의 1.618배 하락하는 지그재그형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거고 그 외에 플랫이라고 해서 A파 하락한 만큼 B파 반등해서 100%로 반등한 다음 C파 하락이 A파의 저점밖에 안 닿는 플랫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불규칙 형태는 A파 하락분보다 B파 반등이 커서 1.236배나 1.382배로 커서 A파를 상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할 때 A파의 저점을 깨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삼각형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 파동은 지그재그랑 비슷하게 A파 하락한 다음에 61.8% 반등했지만 그 다음 재차 하락하는 C파의 저점이 A파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삼각형 파동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하락 3파, 즉 조정 파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5파동보다 더 높은 A, B, C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셀 때, 특히 조정 파동을 셀 때는 이러한 불규칙 형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엘리어트 파동의 무용론이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 무용론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후행성, 임의성, 다양성. 후행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미리 카운팅을 해봤어도 시간이 지나서 파동이 완성돼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 임의성,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셉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좋다면 올바르게 세지만 보는 눈이 그릇된다면 다르게 셉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는 파동을 완전히 다르게 셉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 다양성이란 게 뭐냐면 파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상승 파동 중에 3파나 5파는 파동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동을 세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락 3파, A, B, C 조정 파동은 규칙이 없어서 다소 무작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 파동은 그 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엘리어트 파동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에 적용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수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대형주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에는 일부 세력이 종목을 시세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어트 파동이 왕왕 소환되는 이유는 주가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가의 방향과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도구에서도 주가의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